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짚모자 아재 폴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캐나다로 이민을 오셔서 또 잡을 잡고 계신 이경미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 유학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또 고3 수험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또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 선생님께서 자녀 두 분, 따님하고 아들님을 해외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보니까 많은 스토리들이 있던데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어떤 동기로 어떻게 자녀들을 유학 보냈는지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유학 보내게 된 동기나 어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저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편안하게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교육을 좀 담당하긴 했죠. 중학교에서 이제 뭐 과학 선생님도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감당한 것은 이제 가외 수업이라는 사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교육 제도를 아주 근접해서 공적인 게 있지 아니고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게 된 동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는 뭐 이제 옛날 세대이고 뭐 본고사 세대다, 뭐 모의고사 세대다, 뭐 예비고사 세대다 이런 말을 쓰지만 요새는 이제 저희 한국도 많이 교육이 바뀌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가해 선생님으로 이제 느꼈던 그런 모순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특기를 잘 개발하지 못하고 성적이라는 그런 구멍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성적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구나. 네. 누구나 뭐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고 누구나 출세하는 게 목적이고 또 뭐 누구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뭐 인간의 기본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육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2명을 이제 다 유학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좀 이제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교육제도가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영국이 굉장히 교육제도가 뛰어나고 환경이 좋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일반적인 아빠의 수입으로 이렇게 서포팅하기가 쉬운 그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2000년도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경험을 한 후에 네.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이제 학구파적인 네. 그런 그 성향이 좀 많이 있는 아이였고 네. 좀 이제 우직하고 좀 이렇게 인내심이 좀 있고 이런 좀 특징적인 것들이 그런 것이었고 공부하기를 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죠. 영국에서 경험한 것을 인정받고 고등학교로 다니게 돼서 고등학교를 한 2년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곳에서 벌써 자기의 전공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 이과 문과를 나뉘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긴 하지만 좀 피상적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전공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을 하는 것에 불필요한 과목들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제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목이 몇 개 남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거랑 관련된 과목만 남는 것이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영국으로 중학교 때 지금 유학을 갔잖아요. 네. 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캐나다로 옮기신 건가요? 뭐 이제 특별한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는 캐나다인을 알게 됨으로써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자기가 이제 회계학 쪽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그쪽 부분도 뭐 파이낸스, 회계 이렇게 뭐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세분화돼서. 그래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회계학을 마치고 나니 이제 우리
쉽게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회계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전공이랑 이렇게 일치하는 직업을 얻을 수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얻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학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직장, 네. 뭐 쉽게 말하면 한국인이 주인이어도 괜찮고 네.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경험을 얻고 하다가 이제 캐나다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좀 좋은 회사로 이렇게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 도움을 위해서 네. 이게 Post Graduation Work Permit, 네. 그러니까 PGWP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네. 이제 칼리지나 대학 이상을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져요. 네, 네, 워크 네, 퍼미트가 네, 되죠. 네, 네. 그 이제 맥시멈 3년까지 주어지는데 네, 네. 그걸 이제 활용했다는 지금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캐나다에 우리 따님을 유학을 시킬 때 이제 대학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시작하게 됐나요? 네,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제가 세우지 않았어요. 네, 그때 뭘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아마 못 세웠을 것이고 네. 그냥 어떻게 한번 시작해보자. 네.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그냥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제 뭐 갔다 돌아와도 괜찮다. 그런 여지를 깔기는 했지만 뭐 돌아오겠다 안 돌아오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워킹 퍼밋을 얻었습니다. 네, 네.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에서 3년 이곳에서 일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주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이제 경력을 쌓아가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는 그 아이가 부모를 시청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네,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항상 뭐 삶이 정말 뭐 제 입장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아니면 또 상황이 열리는 대로 이렇게 삶이 이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했지만 네. 부모를 초청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킹 퍼밋을 얻고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딱 기간이 3년이 왜 할 수 있냐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1년 반이나 그 사이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럼 그 딱 3년 동안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 이민,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네. 바로 워크 퍼미트를 받고요. 네. 워크 퍼미트를 받고 나서 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민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어 점수하고 네. 여기 캐네디안 경험이거든요. 네, 네, experience. 네, 네. 그 두 가지 점수가 아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그럼 신청하고 얼마 만에 영주권이 나왔나요? 굉장히 빨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7, 8개월 정도 만에 나왔던 그렇군요. 다른 경우는 저희 아들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재주가 또 타고난 달란트가 이제 공부 쪽이라기보다는 좀 섬세하고 또 이렇게 손 놀리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재주가 있고 또 좀 예술적인 그런 어떤 감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 또 이제 학교가 굉장히 무섭고 또 스파르타 교육으로 이제 뭐 애들을 막 그때 당시에는 막 때려가면서 교육을 시켜도 괜찮을 때였기 때문에 좀 힘들게 아이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이 감성과 또 이 예술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또 이제 같이 교회 다니시던 젊은 집사님이 그때 당시 유학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위스콘신 주에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연결이 돼서 이제 어떤 이제 금액이 그때 상당히 좀 높았지만 또 이렇게 좀 지인이고 하다 보니 좀 이제 디스카운트도 받고 해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좀 제가 지금 생각하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좀 뭐 만드는 거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예술적인 감성도 있고 하고 싶은데 무조건 성적이라는 그 구멍으로 아이를 쳐다보니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땅에 딱 풀어놓으니 이제 그 땅이 또 격려하는 땅이고 또 이렇게 스파르타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그런 교육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힘들게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끝나면 또 이렇게 기숙사에 돌아와서 공부하고 또 생활했던 것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 자기 어떤 재능 같은 것을 조금 개발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중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곳에 가서도 성적도 그냥 괜찮게 받았고 네. 또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캐나다에 있으니 네.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 모여보자 이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좀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보케이셔널 스쿨, 네. 한국에서는 보통 전문대학이라는 말을 네. 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2년제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졸업을 하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네.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몰드 테크니션이라고 네. 네. 조금 이게 손을 이용해서 네.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틀을 만드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자신 없었던 모습이나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네. 또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의 또 아빠로 또 남편으로 의젓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구해서 네. 또 이렇게 가족들을 서포팅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어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후에 캐나다로 또 이민 오시려는 분이나 또는 우리 캐나다로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젊으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또 그 경험을 또 생각하시고 교육 일선에서 일하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민을 이제 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의 경우가 있고 저처럼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요새는 이제 뭐 정보도 많고 또 본인들이 잘 또 적극적으로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앞일을 확실히 어떤 그 결과를 보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어떤 그런 우리가 걸어갈 때 불확실성, 또 어떤 모순성, 그다음에 또 어떤 이렇게 허무함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 어떤 일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에 저는 항상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하고 또 이것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도 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시도한 것이 어떤 꼭 낭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얻는 또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은퇴 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저와 같은 경우가 아마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초청을 할 때는 물론 갈등이 있죠. 살던 곳을 몇십 년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 조언해 드리기는 일단 자녀들과 사는 축복을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때 익숙한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그냥 가지시고 이제 발을 내디디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와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뼈를 묻으러 와라. 이래야 이제 여기서 적응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오시면 다 사람이 사는 것이 뭐 모습이 다르고 어떤 방법이 달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좀 받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시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서 저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참 어떤 면으로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많이 벌리지 않아도 정말 작은 행복을 또 누릴 수 있고 또 작은 일을 가져도 만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부부가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십장가를 보내고 와서 이곳에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동안에 또 한국에서 살았던 삶을 한번 조명하고 돌아보고 또 서로 조금 의지를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삶을 더 지혜롭게 사는 그런 또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용기를 가지시고 이 땅에 발을 밟으시면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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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